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프라이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라이머는 왜 필요할까요? 바탕을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청소가 될 수도 있고요, 먼지 제거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에서 항상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청소 좀 해주세요 하면 쓸고 뭔가 정리를 하지만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접착제든 먼지가 있다고 하면 접착을 엄청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를 쓴다, 먼지 제거는 물론 프라이머를 바르기 위해서는 청소가 완벽히 돼야지만 프라이머를 바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프라이머를 꼭 발라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발라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현장 컨디션에 좋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프라이머에는 흡수면이 있고 비흡수면이 있는데, 흡수면은 말 그대로 물을 뿌렸을 때 흡수가 되는 부위, 그리고 비흡수면은 물을 뿌려도 물을 흡수하지 않는, 이렇게 개념을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흡수면, 비흡수면 프라이머를 저희가 사용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아덱스의 이제 흡수면 프라이머는 660V고요. 그리고 우유처럼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흡수면 프라이머는 P4K라고 하는 이제 제품으로 해서 음식으로 표현해서 좀 그렇긴 한데 이제 팥죽 느낌의 그런 걸쭉한 느낌입니다. 앞에 회사에서는 이제 AC2000K 프라이머, AC2000K라는 게 흡수면 프라이머고요. 얘는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저는 1:2 희석을 좀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유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흡수면 프라이머는 에코프린 그립이라고, 이 제품이 이제 비흡수면 프라이머고 얘도 마찬가지로 좀 걸쭉한 느낌입니다. 이제 둘의 차이점은 약간의 규사의 차이가 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에코프린 그립이 약간 거친 느낌이 좀 더 들고요. 그 다음에 아덱스의 P4K는 약간 고운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저희가 이제 콘크리트 판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흡수면 프라이머를 바르고 바르지 않는 면, 이걸 해서 몰타를 한번 올려볼 거예요, 얇게. 그래서 접착력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철판입니다. 철판에 비흡수면 프라이머를 바르고 안 바른 거 해서 여기다도 몰타를 한번 올려볼 겁니다. 그 다음에 아덱스의 660V는 원액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언제나 제가 강조하는 청소는 무조건 잘 해줘야 됩니다. 먼지가 엄청 많죠. 이게 콘크리트는 그 시멘트 성분이 다 양생이 안 되면은 이렇게 먼지가 좀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부위에 그냥 하면 접착제가 잘 안 되겠죠. 많은 양을 할 때는 트레이에 담아서 롤러에 이제 균일하게 좀 발라지는 게 좋거든요. 너무 많이 이제 두껍게 발라지면은 건조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얇게 처음에 발라주기 위해서는 트레이 사용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제 여기만 조금 해볼 거라서. 어떡하지? 자, 이렇게 트레이에 담아서 트레이에 담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1차적으로 한번 발라볼게요. 친구 접착제와 같은 그런 느낌의 프라이머는 이렇게 파랑빛이 납니다. 파랑빛이 나는 거는 좋은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친구 접착제는 기존의 몰타에서 새로운 몰타를 할 때 접착력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친구 접착제라고 하거든요. 자, 660V 같은 이제 흡수면 프라이머는 23도 기준에서 20분에서 30분 정도면 이제 건조가 다 되고요. 그 다음에 비흡수면 프라이머는 1시간가량 걸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차 도포 해주시면 됩니다. 1시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완전 건조가 잘 됐고요. 이제 철판에는 근데 이제 녹이 좀 올라오네요. 녹이 좀 올라와서 이제 저희가 이제 타일을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타일도 이제 비흡수면이잖아요. 물이 이제 안 젖는 비흡수면. 그리고 이제 붓은 사용했을 때 마스킹 테이프로 이렇게 싸놓으시면 2차 도포할 때 조금 유용합니다. 이거는 수성 제품이라서 물로 잘 씻어내면 되고요. 저가 제품은 그냥 버리시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차 도포 진행해 볼게요. 2차 때는 좀 흡수가 좀 덜 되거든요. 그러니까 1차 때 고체에 이제 침투를 했기 때문에 2차 때는 많이 안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차까지 다 발랐고요. 이제 건조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조가 되면은 이제 몰탈 작업 진행할게요.
밑에까지 이제 도포하고 나서 이제 다 양생이 됐습니다. 저희가 몰타를 일반 몰타를 쓰려고 했는데 빨리 굳는 걸로 이제 선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A45로 할 거냐 CD1으로 할 거냐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A45로 좀 결정이 돼가지고 A45로 도포를 하고 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kg에 500cc가 이제 들어가는데요. 250g 할 거예요. 그러면 1kg에는 250cc 들어가고 나누기 4하면 62.5L가 나옵니다. 그래서 62.5L 넣고 그다음에 A45는 250g 교반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생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한번 저희가 철거하면서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점심 먹고 이제 왔는데 완전 다 말랐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해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오스맨 프라이머를 바른 곳, 여기는 안 바른 곳이에요. 자, 이렇게 망치로 한번 두들겨 볼게요. 비오스맨 프라이머하고 잘 접착이 돼 있죠. 바르면은 잘 안 떨어지죠. 안 떨어지고 부착이 잘 됐습니다. 근데 비오스맨 프라이머를 바르지 않으면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비오스맨 프라이머가 이렇게 역할을 단단히 한다. 그 다음에 철판면 한번 볼게요. 바르면 먼저 진행해 볼게요. 두들기면 이쪽에서 이게 비오스맨 프라이머가 같이 떨어진 거거든요. 안 바르면 그냥 이렇게 우습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얘는 철판이니까 망치로 한번 두들겨 볼게요. 두들겼을 때 프라이머를 안 바르면 그 다음에 바르면 확연히 차이가 나죠. 몰탈은 저희가 일반 몰탈을 틀에 넣고 붙인 겁니다. 부셔볼게요. 네. 그 다음에 이쪽 여기가 안 바르면 여기가 바르면. 자, 몰탈은 몰탈끼리 잘 접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반적인 생각이죠. 일반적인 생각을 깨부시는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프라이머를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접착력이 아주 좋은 뭐 C2, T, 뭐 S1, S2 이런 등급의 폴리머, 타일 접착제 이런 것들은 프라이머를 안 발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A45도 강력한 접착력과 강도가 나오는 빠르게 굳는 제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는 거는 프라이머를 반드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물이 저도 놀랄 정도로 프라이머를 바른 거 안 바른 거 차이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 또 배우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